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걸어가는 오브젝트가 이렇게 산산조각 나는 걸 한번 표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공을 들인다라고 하면 효과적으로 좀 더 할 수 있겠지만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새 창을 열어주고요. 처음부터 저기까지 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에 우선 캐릭터를 만들어 줘야겠죠. 그래서 윈도우에 간단하게 이렇게 컨텐츠 브라우저에 캐릭터 하나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임포트 애니메이션 리깅 불러올 수 있고요. 모션 캡처에서 하나의 모션 캡처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뭐 가만히 서 있는 거 스탠드 같은 것도 해보도록 할까요? 이렇게 불러와 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휴먼 IK라고 하는 부분에서 캐릭터에다가 소스를 이렇게 붙이게 되면 캐릭터를 이렇게 움직이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조각을 내서 만들어주기 위한 작업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요. 우선 조각 내는 게 가장 큰 이슈가 되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마야에서는 효과적으로 조각 낼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자체 툴에 한해서는요. 물론 뭐 적은 개수는 할 수는 있겠지만 많은 개수로는 하기 좀 어려워서요. 다른 툴을 좀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브젝트를 선택을 하고요. 깨지고 싶은 위치에 예를 들어서 한 130 프레임 위치 아니 90 프레임 위치에서 부서지고 싶다 라고 하면 90 프레임의 위치의 오브젝트를 익스포트를 해줍니다. 익스포트를 해줘요. 익스포트 셀렉션 이용해서 저장을 해주는데요. OBJ 파일로 저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FBX 파일이나 ABC 파일 뭐 아무거나 해줘도 됩니다. 오브젝트 파일이 가장 기본적인 오브젝트 파일이기 때문에 모델링 파일이기 때문에 많이 사용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크랙 휴먼 이렇게 저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야 내에서 하면 좋겠지만 마야 내에서 표현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블렌더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렌더 이전에 사용했던 파일이고요.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import라는 명령을 이용해서요. 이 블렌더의 내용은 기존에 제가 만든 부분이 있어서요. 그걸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쪽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크랙 휴먼을 이렇게 불러주고요. 그 다음에 플러그 애드온으로 불러드린 셀 프랙처라고 하는 항목이 있거든요. 오브젝트에서 퀵 이펙트에 셀 프랙처라는 그 애드온, 그 블렌드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셀 프랙처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조각을 내주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조각을 낼 수가 있는데 이게 조금 더 효과적입니다. 여기 보면 기본적으로 이제 포인트, 자기 자신의 버텍스를 이용해서 몇 개의 조각으로 낼 것인가, 얼마나 불규칙한 정도를 해줄 건가, 그리고 깨진 걸 얼마나 더 깨질 것인가 라는 그런 것들을 설정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뭐 조정을 한 다음에 OK를 누르게 되면 이 오브젝트 이렇게 조각을 내줍니다. 물론 뭐 완벽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형태감이나 이런 것들이 이상하게 막 튀어나오거나 이렇게 될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뭐 다시 적용을 해주는 방법, 뭐 이게 매일 동일한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라 랜덤한 결과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약간 하다 보면 어느 정도 그렇게 심하게 튀어나오지 않은 오브젝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배 부분에 이렇게 많이 튀어나왔죠. 이건 조금 눈에 거슬리니까 이렇게 안 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뭐 이것도 완벽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요. 조금 더 잘게 쪼개게 되면 이런 부분이 조금 덜한데요. 지금 조금 적은 점의 개수로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찌됐건 이런 식으로 조각을 좀 내줍니다. 몇백 개의 조각으로 이렇게 조각을 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익스포트를 해서 마야에서 갖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익스포트 갖고 갈 때는 뭐 다른 걸로 해줘도 되는데 좀 가볍게 가지고 가려면 ABC, RMB기라고 하는 형태로 가져가면 조금 좋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열었던 폴더에다가요. 컨트롤 C. 아까 전에 만들었던 그 위치에다가 이렇게 크랙 오브젝트 3번을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익스포트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포트 크랙 오브젝트 3번 하게 되면 이렇게 오브젝트가 불러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물론 뭐 여기 튀어나온 부분 이런 것들은 뭐 좀 지워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90프레임이고, 그리고 이제 원래 오브젝트, 원본 오브젝트도 남아 있으니까 이것도 좀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이렇게 여러 개의 조각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런 형태의 모양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룹을 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룹을 지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90프레임에서 딱 겹쳐지는 그런 걸 볼 수가 있어요. 뭐 좀 튀어나온 것들은 좀 지워주면 뭐 깜짝 같을 겁니다. 네. 이렇게 선택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90프레임 위치에 얘와 얘의 오버랩을 좀 시켜줍니다. 어떻게 오버랩을 시켜주냐면 두 개를 이렇게 비저빌러티를 이용해서 바꿔치기를 해줍니다. 90프레임에서 여기 있는 이 오브젝트가 조각 오브젝트가 온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전 프레임은 오프를 시키고요. 원래 이 오브젝트는 여기까지는 온 시키고 90프레임엔 오프를 시키게 되면 이렇게 깜짝같이 이 오브젝트로 바뀌게 됩니다. 물론 움직이진 않겠죠. 뭐 다이나믹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되는 거니까 움직이진 않겠지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사라지게끔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 오브젝트를 다이나믹 영향을 주면 되는 거겠죠. 다이나믹은 이제 블렛이라는 걸 이용해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그룹 1이라고 하는 걸 선택을 해주고요. FX 항목에 이렇게 블렛 리지드 셋이라는 걸 이용하게 되면 이 모든 오브젝트를 한 덩어리로 감안해서 계산이 되게 됩니다. 리지드 셋. 그리고 이제 처음부터 계산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처음부터 이렇게 퍽 터지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옵션을 좀 조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블렛 솔버를 선택을 하고 컨트롤 A를 눌러보게 되면 리지드 셋, 그룹 1의 리지드 셋이라고 하는 항목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니셜 스테이트, 초기 상태를 나타내 주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콜리전 어트리뷰트 항목을 박스가 아니라 풀로 하게 되면 이렇게 완전히 터지는 걸 볼 수는 없고요. 이런 식으로 덩어리감을 갖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닥이 좀 있어야겠죠. 그래서 바닥도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이 바닥에 패시브 리지드 바디라는 걸 이용해서 이렇게 플랜 만들어 주고요. 그래서 이제 부딪히는 조각으로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 이제 바닥으로 떨어지는 상태가 만들어졌어요. 그럼 이제 90프레임부터 바깥치기가 되면서 표현이 돼야 될 겁니다. 그래서 90프레임 위치 블렛 솔버에 보게 되면 스타트 프레임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90부터 하게 되면 90프레임부터 얘가 시뮬레이션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까지는 시뮬레이션이 안 되다가 90프레임부터 이렇게 표현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90프레임 위치에 이렇게 키를 줘야겠죠. 이 전까지는 오프를 시켜주고요. 키 셀렉티드. 그 다음에 90프레임에는 ON을 시켜줍니다. 근데 희한하게도 여기 이게 네, 두 개의 오브젝트 겹쳐져서 보이게 되는 경향이 있어요. 네, 이거는 좀 리눅스에서는 안 그랬었는데 윈도우 버전에서는 저렇더라고요. 아무튼 이렇게 하게 되면 아이고 얘 뭐니? 얘인데 얘가 안 숨겨졌네요. 왜 오프가 돼야 되는데 네, 얘를 오프를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브레이크 커넥션 네, 오프를 시켜주고요. 그러면 이제 플레이 했을 때 이런 식으로 90프레임 이후엔 깨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좀 더 효과를 주기 위해서는 여기는 이 오브젝트를 선택을 해주고요. 솔버를 선택을 해주고 여기에 보게 되면 응집력을 이용해서 덩어리감을 좀 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글루 쉐입을 이용하게 되면 이렇게 조정을 해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항목을 높여주게 되면 이렇게 응집되는 그런 덩어리감을 만들어내서 이런 식으로 특정 부분만 이렇게 깰 수도 있습니다. 물론 뭐 다른 것들이 움직이는 건 아니겠지만요. 그리고 이 값이 너무 높게 되면 아예 덩어리감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조정을 하기 위해서 뭐 여기 있는 불규칙한 힘을 좀 줘서 일부러 이제 부서지게끔 만들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떨어지는 속도가 너무 느리니까 조금 빨리 해주기 위해서 마이너스 9.8이 아니라 98, 10배 정도 늘려주게 되면 이렇게 떨어져서 부서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저렇게 위에 올라가 있는 거는 뭔가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네, 무슨 이유인지는 네, 찾기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라서 네, 더 진행은 안 하겠지만 아무튼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게 됩니다. 이상하네요. 글루 아마 여기 있는 글루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저렇게 되는 건 원래 아닌데 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게 됩니다. 글루가 있어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되게 되고요. 글루를 하게 되면 저기에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널 오브젝트 같은 뭔가가 있습니다.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보게 되면 여기 이런 식으로 아무것도 없는 요게 아마도 저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이게 지운다고 해결될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이미 이제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무튼 저런 부분 때문에 저렇게 될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깨질 수 있고요. 조금 더 움직임에 대한 힘을 주고 싶다라고 하면 앞으로 약간 쓰러지는 듯한 느낌을 주고 싶다라고 하면 마찬가지로 솔버 선택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그룹 시뮬레이션 스테이터스 이니셜 스테이터스 그룹 1의 이니셜 스테이터스에 보게 되면 이렇게 이니셜 벨로시티라고 해서 초기 힘의 값을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쪽 같은 경우는 Z 방향이죠. 그래서 X, Y, Z에 20 정도 이렇게 하게 되면 앞쪽으로 이렇게 쓰러지는 이런 움직임을 다이나믹이 시작되면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약간의 어떤 힘을 줄 수도 있습니다. 뭐 지금 약간 이제 오른쪽으로 돌아가고 있으니까 뭐 로테이트 Y의 값을 살짝 주게 되면 회전되는 거를 조금 받으면서 하는 것도 네, 너무 심하게 했고요. 네, 약하게 하게 되면 약간 회전값도 반대로 해야겠네요. 회전값도 갖고 있는 상태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물론 뭐 이 덩어리감에 전체가 이제 회전하는 게 아니고요. 자기 자신의 회전하는 거기 때문에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어떤 힘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되면 그런 것들을 조금은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뭐 어떤 오브젝트를 이렇게 쪼개는 그런 효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뭐 조금 더 디테일하게 간다라고 하면 부분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해줄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뭐 이거를 따로 이제 캐시를 걸어 가지고 부분적으로 캐시를 걸어서 타이밍도 조정해 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생기게 될 겁니다. 그렇지만 뭐 간단하게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이런 식으로 해줄 수가 있을 겁니다. 물론 이제 블렌더를 사용을 해야 됐었지만 네, 안타깝게도 말이죠. 네,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혹시라도 질문 있으시면 오른쪽 아래 메일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거나 댓글 남겨주시면 최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필요하면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